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내가 너희 집안을 도울 수 있어. 뭘 솔직하게 말해. 우리 아빠 부자라니까. 어차피 내 말을 안 믿을 거잖아. 여기 국제 커플로 보이는 일본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 일본인 여자친구는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진짜 일본 부잣집 상속녀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일본 새댁 미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또 저를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감동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인인 저와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제 어린 시절부터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의 또래들과 다르게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제 손을 잡아본 사람들은 모두 표정만 얼음공주가 아니라 손도 얼음장 같다며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스킨십하는 가족들조차도 매번 기겁할 정도입니다. 가끔 파바박하고 정전기까지 튀니까요. 그리고 전 추위에 너무 약해서 1년 내내 감기까지 달고 사는데요. 대체 매번 면역력은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 수족 냉증까지 심하니 매년 겨울마다 얼마나 괴로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이면 저는 언제나 두꺼운 털 장갑과 두꺼운 목도리, 양말도 두 겹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어요. 문제는 저의 고향이 오비히로라고 홋카이도 안에 자리 잡은 곳이죠.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겨울 풍경이 장관인 곳이에요. 그만큼 엄청 춥기도 한 곳이죠. 일본이 따뜻한 줄 아는 한국인들도 많으신데요. 모두 오해이십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죠. 오비히로나 아바시리 같은 관광 지역을 뉴스로 접해보시거나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춥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요. 온 세상이 하얀 곳이죠. 특히 눈이 아주 많이 내려서 어딘가 이동해야 할 때면 항상 곤란할 때가 많아요. 겨울철에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눈들이 약간 녹아서 질척거리고 제설 차량이 도로를 치우고 가면 또 그 눈이 애매하게 녹아서 이동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어렵게 눈을 헤치고 다녀야 하거든요. 혹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아시나요? 바닥도 미끄럽고 신발이 축축해지는 찝찝한 느낌들 말이죠. 그렇다고 날씨가 좀 더 춥고 눈이 다시 내리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눈이 또 내리게 되면 눈이 쌓여도 너무 쌓여서 사람은커녕 차량도 다니지 못하는 일도 잦거든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만 답답하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쁘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눈이 제 키만큼 내리곤 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대신 여름철에도 선선하고 습하지 않으니 좋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맞긴 맞는 말이에요.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도 정도로 홋카이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잘 틀지도 않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어컨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4월에서 늦게는 5월까지도 눈이 내리고 집 밖의 풍경은 어둑어둑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선하고 좋은 여름날은 아주 잠시뿐인걸요. 한국은 입학식이 3월이라면서요? 일본은 입학식이 4월에 열리는데요. 많은 일본 학생들은 입학식 로망이 있죠. 그건 바로 벚꽃이 흩날릴 때 하는 입학식인데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우중충한 날씨에 벚꽃 대신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입학식을 했답니다. 정말 여러 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오비히로에 자리를 잡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분들 중에서 홋카이도에 와보셨다면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바로 유빙을 뚫고 다니는 장관을 쇠빙선을 타고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그 쇠빙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엄두도 못 낼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이 쇠빙선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만큼 위엄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신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거나 대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저를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한 번쯤은 따뜻한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취업을 하면 따뜻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가족들과 밥 먹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어린 마음에 사업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대학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취업이란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아버지 울타리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멋진 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일본에 있는 크고 작은 방송국이라는 방송국 문은 다 두들겨 봤던 것 같아요. 후지 테레비, 니폰 테레비, 아사히, TBS, NHK 등등 진짜 면접을 안 본 곳이 없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스스로 부족한 점을 미친 듯이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피나는 노력으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국은 아니지만 한국 방송국의 일본 파견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였죠. 더군다나 근무지가 오사카라서 제 소원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디가 되었든 내 능력으로 해낸 일이니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 생활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방송 제작팀 소속으로 근무 시간도 정해진 것 없이 들쑥날쑥하고 야근도 잦았어요. 저는 제작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보람보다 당장 쓰러질 듯 피곤함이 크고 잠이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오래 지속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늘어만 갔죠. 일에 대한 고민이 정점에 다다를 때쯤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송국 쪽에서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을 위해 왔던 한국인 카메라맨에게 저도 모르게 한눈에 반해버렸죠. 무거운 방송 장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며 핏줄이 터질 듯한 팔과 다르게 항상 웃는 얼굴이 너무나 친절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최근에 늘 꿈꿔왔던 방송일인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힘들다고 불평만 했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한국인 남자는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에 자기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면과 본인도 힘들 텐데 주위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 상냥한 모습에 모두의 피곤함을 노곤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자였어요.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일 합작 드라마의 일본 촬영은 4개월 정도의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그 남자가 다시 일본에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제 마음을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촬영 내내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지만 설렘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생기니 매일 출근길이 행복했죠. 그리고 제 적극적인 구애 작전이 성공이라도 한 듯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희는 3주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사귄 일본 남자친구들보다 훨씬 잘 맞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반대로 한국 남자는 매번 자상하게 자주 연락며 제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항상 물어봐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비가 오니 꼭 우산을 챙겨라며 자상하게 절 챙겨주는 메시지를 보내줬죠. 또한 애정 표현도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사랑해 라는 표현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것 아시나요? 기껏 해봤자 반했다, 좋아해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일본 남자들에 비해 한국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냄새도 안 나고 향기가 항상 주변을 휘감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의 채취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 냄새, 각자의 집 냄새 등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회사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뭐랄까 바로 불쾌함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특별히 향수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좋은 향기가 감돌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네요. 한국에 와서 더 몰랐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이 별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하다못해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신 듯한 행색의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분조차도 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뭔가 다른 걸까요? 자상하고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함께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저희는 드라마 제작이 끝나면 어떻게 만남을 이어나가야 할지, 서로의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를 드릴지 등등 조금씩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았었지만 가끔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와서 살면서 자취를 하는데 힘든 점은 없냐는 그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춥지 않아서 좋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직 홋카이도에 가보지 못한 남자친구를 위해 제 고향이라는 곳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얼마나 추운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밖에서 종일 추위에 떨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냉기가 흘러서 제대로 팔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사카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코타츠와 전기장판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는 남자친구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남이,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라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집이 많이 어렵거나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가 혹시 잘못되셨어?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저에게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한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 남자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들은 있지만 너 돈 없냐? 라는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공개하긴 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쇠빙선 봤지? 그거 우리 아빠 배야, 우리 아빠 거라고. 일본 홋카이도에 유빙 관광을 와서 우리 아빠 배를 안 타본 사람은 없을걸? 미남이,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꾸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운 지역에 사는데 집에 냉기가 흐를 정도면 집이 힘든 게 맞잖아. 보일러도 사용하기 어렵다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 제도는 없어. 미남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공주님처럼 귀하게 자란 탓에 아빠는 한 번씩 저를 보며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생을 이라고 혀를 차시며 얘기하시곤 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남방 방식이 다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오리콘차에서 1위를 했던 한국 가수 보아의 팬이었는데 보아가 TV 방송에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코타츠를 쓰지 않고 보일러를 떼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 집을 본 적도 없으니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좀 다른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하다니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남자친구의 황당한 발언에 어렸을 때 봤던 보아의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꺼내며 일본은 한국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다는데 일본은 그런 난방 방식이 없다고요. 에어컨에 냉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에 난방 기능을 돌리거나 코타츠 또는 전기장판 같은 것들을 쓰고 홋카이도는 날씨와 온도 자체가 상당히 추워서 전기 스토브나 등유 난로를 추가로 쓴다고 설명해줬죠. 또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아 단열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어디든 겨울철은 실내 온도가 낮다고요. 그나마 저는 풍족하게 자라서 돈 걱정이 없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단열 장치도 어느 정도 해두셨고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때 비용 걱정 없이 썼다고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본가는 비싼 맨션이기 때문에 유카담보라는 일본식 온돌도 설치해놨지만 유카담보는 집 전체에 설치하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정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고 제 방이 추운 편이고 집 공기도 썰렁해서 떨고 다닌 것이지 결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럼 일본 뉴스 나오던 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실하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자다가 어떻게 얼어 죽지? 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 실내에서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지방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춥게 산다고도 알려졌고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난방 문화가 나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며 일을 해서 일본 가정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한국 온도를 설치했으면 우리 미나미의 학창시절이 추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겠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어떤 느낌일까 물어보니
한국은 집에 애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슬리퍼도 층간 소음 때문에 신는 거지 추워서 신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 수면 양말도 신지만 추위를 별로 안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는 반팔티 차림으로도 생활을 한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춥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 집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제가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대답을 들어도 아예 상상조차 안 되고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우선 제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이 계신 홋카이도에 방문했는데 돌아오는 날에 바로 감기에 걸렸죠. 나름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봐요. 사실 저도 본가에 오랜만에 가서 지내면서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찡하게 시리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추위를 견디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식당에서 야키니꾸를 구워 먹어서 앞에 고기 굽는 불 때문인지 가게가 따뜻해서 떨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왜 제가 겨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공감하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냉랭함이 감도니 편하게 쉬긴 어렵겠다고요. 반대로 저의 한국 방문은 어땠냐고요? 딱 이맘때쯤 12월을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 부모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미리 전해둬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을 아주 따뜻하게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따뜻하게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으시더군요. 최대한 얌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에 제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고 좋아하니까 공주님이 방바닥 따뜻한 걸로 감탄하면 어쩌냐고 미나미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일본 집들은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추위를 싫어하고 수족 냉증도 심한 사람이 어떻게 온돌방 아닌 곳에서 살았냐고 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떻게 전 버텨온 걸까요? 온돌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벗어나기 힘든 매력에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방에 침대가 있었지만 일부러 바닥에서 자보았는데요. 팬에 구워지는 말랑말랑한 치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뒤, 오른쪽, 왼쪽 양옆으로 굴러가며 노릇노릇 등이 구워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죠. 저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논의를 할 때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도 온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인인 저한테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신세계였었죠. 이후 결혼식은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요. 결혼식 전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것이고 그건 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돈 받은 걸로 신경 쓰지도 말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그런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홋카이도 본가에 갔는데 집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해서 본가도 온도를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 전에 따로 모았던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알아보니 일본에도 육하담보가 아닌 한국의 온돌이 조금씩 퍼져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나미가 추위를 많이 타니 이렇게 설치해두면 본가에 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셔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였죠. 저희 집은 넓어서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쓰면 난방비로 최소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온돌은 똑같이 틀어도 한국 돈으로 20만 원 수준이라며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게 비밀로 하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했다네요. 제대로 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해드리고 싶어서 한국인 사장님에게 출장비까지 드리고 맡겼다던데요.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손도 빨라서 제 부모님은 그 작업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훈훈한 집안 공기와 뜨거운 바닥이었고 집안 전체가 따뜻해서 여기가 홋카이도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으시다고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따뜻해진 집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 좋아하셨던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추위를 꽤 타는 분인데 당연히 겨울은 추워도 참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너무나 행복했죠. 남자친구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자상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상한 남자친구의 호칭을 남편으로 바꿔 부른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홋카이도 출신인 제게도 완벽히 적응이 안 되는 엄청난 추위였죠. 한국 겨울 날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밥 먹듯 걸렸던 감기 한번 저는 시달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을 SNS 올리자 제 일본 지인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자기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참, 그리고 일본 집에 온돌을 설치한 뒤로 아버지께서는 자랑하기 위해 지인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신다네요. 사업하시는 분이셔서 평생을 밖에서 식사하고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온돌도 자랑하고 한국인 사위도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다고 어머니께서 놀리듯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멋지고 완벽한 온도를 놔두고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춥게 살까요? 한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즘 일본식 온돌인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진짜 온돌이 더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비바람이 매서워졌네요. 일본도 이제 슬슬 더위가 지나가고 겨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 신혼집의 따뜻한 방바닥에 당연한 듯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에 잠겨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과거의 일본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올 겨울은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